제가 오늘은 저한테 요즘에 제가 그 좀 논란되는 발언들을 조금 했다 보니까 저한테 심찬우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가 용찬우랑 다를 게 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미 수년 전에 해명이 다 끝난 내용들까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아주 난리들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찬우랑 제가 뭐가 다른지, 논란이 터졌을 때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는지, 찬우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컨텐츠로 오늘 일부를 진행해 본 다음에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이제 뭐 자려고 누웠나 그랬는데 누웠는데 이제 잠이 안 와가지고 제 영상 댓글창을 한번 봤는데 이런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리섭님, 다른 유튜버가 님 강남에 전세로 들어가서 산다고 부자인 척한 게 거짓말이고 실제로는 신혼집이 월세였다는 주장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근데 저 오래 구독하신 분들은 이걸 다 아실 텐데 이거 이미 한 3, 4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갖다가 또 지랄을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찬우는 절대 못하는, 맨날 걔는 뭐 사이버레카한테 억울하게 자기가 당했다 어쩐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억울하게 당하는 게 뭔지 찬우는 절대 못하는 방식으로 해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저를 저격한 사이버레카 중 한 명의 영상 스크립트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이거 프로그램 써가지고 그대로 따왔습니다. 그러니까 찬우는 문제가 뭐냐면 용찬우 볼륨 1, 볼륨 2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해명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논란되는 발언을 하고 나서 어떤 사람이 거기에 대해 비판을 하면은 자기가 거짓말로 반박을 할 수 있는 내용만 가지고 제대로 된 근거도 없고 제대로 사람들이 납득이 되지도 않게 설명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누가 막 뭐라고 할 때마다 용찬우 볼륨은 보세요 이지랄하면서 자기 그 영상 몇 시간짜리, 한 3시간짜리인가 그 링크를 달아놓습니다. 근데 그딴 식으로 하면은 누구나 다 반박이 가능해요, 자기가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거에 반박을 하려면 흔히 말하는 이제 오체분시라고 해가지고 모든 스크립트를 다 가져다가, 나를 비판한 스크립트를 다 가져다가 하나하나 읽으면서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찬우는 그걸 못합니다. 왜냐면은 자기가 거짓말한 것 중에 자기가 어떻게든 조금 이렇게 말을 바꿔가지고 요리조리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만 한 문장 한 문장 이런 식으로 따다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 반박도 심지어 거짓말. 예를 들어서 예전에 흑자일스님이 그 찬우랑 그 흥룡대전 초반에 그 찬우한테 뭐 샵인샵 드래곤이라고 해가지고 얘는 자기가 자수성가했다고 하면서 지네 부모님 사무실에 얹혀서 사업을 시작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얘 사업체 조회를 해봤더니 사업체가 망한 걸로 나왔다, 폐업한 걸로 나왔다라고 한 다음에 잘못 알았다는 거를 깨닫자마자 이거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정정합니다, 이거 절대 사실 아니에요 라고 분명히 정정을 했어요. 근데 흑자일스님도 정정을 했고 잘못했다고 한 거를 갖다가 지 용찬우 볼륨원에 가가지고 마치 흑자일스님이 그거를 정정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우기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반박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흑자일스님 영상을 안 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흑자일스 저 새끼가 뭐 저렇게 남을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까는 새끼구나, 제대로 된 정보도 아닌 걸로 용찬우를 이렇게 욕먹게 하고 있는 거였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용찬우의 반박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용찬우를 까는 사람들은 팩트가 아닌 걸로 까지를 않아요. 팩트나 추측 뭐 이런 걸로 까지 않는다고. 예를 들어서 저만 해도 찬우를 팩트 아닌 걸로 까기가 싫어요. 그래서 자꾸 이제 제가 찬우 영상 같은 거를 만들 때마다 저희 편집자님이 약간 악의적 합성 짤 같은 거를 막 쓰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편집자님한테 편집본을 보면서 제가 그 잘못된 게 있으면은, 만약에 누가 정말 찬우를 악의적으로 공격을 하려고 무슨 진짜 막 찬우가 비율이 원래 안 좋은 거는 맞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닌데 하는 것들을 막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이게 뭐 아리까리하다, 이게 뭐 진짠지 합성인지 모르겠다 싶은 것도 저는 다 뺍니다, 자료화면 같은 거를 쓸 때.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편집자님한테 실제로 주문을 했던 내용이에요. 편집자님 성함입니다. 그래서 땡땡님, 찬우짤 쓰실 때 원본만 쓰셔야 돼요. 구분하기 힘드시겠지만 여태 합성이나 억지로 늘리거나 줄인 짤은 제가 다 빼긴 했는데 앞으로는 너무 이상하다 싶은 거는 다 이상하긴 하겠지만 빼고 원본이 확실한 것만 써주세요 라고 저는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렇다고. 찬우는 뭐 자기한테 뭐 없는 사실, 무슨 뭐 잘못된 사진 뭐 이런 거를 써가지고 자기를 까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진짜 역풍 맞아서 날아가요, 까는 사람이. 그래서 뭐 저든 흑자일스님이든 찬우를 사실이 아닌 것 같다가 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내가 찬우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내가 잘못 알았다 하면은 항상 정정을 해왔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심지어 저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방송에서 어떤 분이 뭐 찬우 지금 망해가지고 살던 집을 뺐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가지고 그거는 확인되기 전까지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정된 게 아니면은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말까지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찬우는 완전히 이런 것들을 싹 다 무시하고 레카 유튜버들이 자기를 거짓말로 음해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근데 정말 제대로 된 반박을 하려면 찬우도 오늘 제가 하는 것처럼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보면서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댓글 질문 있죠.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이게 뭐냐고 저희 그 직원분한테 이거 스크립트 그대로 따가지고, 저는 이제 저를 까는 영상 아예 안 봐요. 저는 저를 까는 영상도 안 보고 칭찬하는 영상도 안 봅니다. 칭찬하는 영상은 제가 오글거려서 못 보고요. 까는 영상은 봐봤자 의미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2019년도에 저를 까는 그 유튜버들한테 하나하나 다 반박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 새끼들은 그냥 말이 안 통해요. 특히 자기 얼굴 없이, 흔히 말하는 사이버 레카라고 하죠. 자기 얼굴 없이, 어떤 명예 같은 거 없이, 그러니까 뭐 틀려도 아무 자기한테 타격이 없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반박을 하면 뭐 사과 뭐 이런 거 아예 없어. 내가 잘못 알았다 미안하다 이런 것도 아예 없고, 정정조차도 안 하고 그냥 또 다른 의문 계속해서 끝이 안 나기 때문에 저는 저를 까는 영상을 아예 안 보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왔길래 이번에 한번 뭐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제 구독자님들도 항상 제가 뭐 무슨 뭐 논란 있고 뭐 누가 저격하고 그러면 제가 아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구독자님들이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왜 제가 반박을 굳이 안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가져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땡땡땡입니다. 고졸 심리학자, 정치, 경제, 인간관계 전문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애 실력이 검증된 사람 리섭이 부정선거는 물론이며 부정선거를 믿는 인간들은 다 좀비다 이런 발언으로 연일 화제죠. 첫 문단부터 거짓말이죠. 여러분, 저는 여태까지요, 처음 부정선거 이슈가 나왔던 게 2020년도입니다. 2020년도부터 지금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이런 발언을 한 적 없습니다. 부정선거를 믿는 인간들은 다 좀비다라고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저는 오히려 부정선거 믿는 분들도 다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안 믿을 뿐이지. 그러니까 내가 본인들을 다 존중할 테니까 본인들도 안 믿는 나를 존중해줘라 라는 스탠스를 저는 5년 동안 일관되게 유지를 해왔어요. 저는 이런 식으로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진짜로. 무슨 뭐 부정선거 믿는 인간들은 다 뭐뭐다. 지금 제 부정선거 발언으로 저를 까는 레카 새끼들이 다 똑같은 말을 하죠. 내가 무슨 부정선거 믿는 인간들을 전부 다 무시했다느니. 근데 저는 부정선거를 내가 안 믿는다고 했다고 와가지고 저희 가족 욕을 하고 아들 욕을 하고 저희 부모님 욕을 하는 그 사람들한테 부정선거 충이라고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모든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한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일단 처음부터 거짓말로 그냥 영상을 시작해버리죠. 그래서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은 용찬우 레드필과 다르다며 담당 일진 역할을 호소하고 있는데, 자신에게 건전한 비판을 가하는 10,000개가 넘는 댓글을 무려 90% 이상 삭제해버리는 기염을 토하면서 대체 용찬우와 뭐가 다른 거냐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죠. 일단 이게 자동 스크립트를 받은 거다 보니까 이 개수가 좀 잘못됐을 수는 있어요. 저는 이런 거 하나하나도 그냥 팩트가 아닐 수 있다 싶은 거는 저를 까 레카여도 이거를 정정해드립니다. 무슨 뭐 1만 개라고 안 했겠죠. 제정신이 박혀있으면. 최소한의 지능이 있으면 1만 개라고 안 했겠죠. 야, 요즘 내 영상이 조회수가 뭐 많이 나와야 5만인데 1만 개가 달리는 게 말이 되냐?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아무튼 간에 제가 댓글을 지운 건 사실입니다. 근데 댓글을 지운다는 거를 저는 이미 말씀을 다 드렸어요. 제가 이거 고정 댓글로 댓글 지우기 전에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부정선거 관련 글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앞으로 모든 정치병자 댓글들은 전부 영구 차단하라고 직원분들께 얘기해놨으니 정치 얘기 보기 싫은 구독자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말을 제가 다 해놨어요. 왜냐면은 제 일반 구독자님들은 정치 얘기를 보기를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 정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는 한 2020년도부터 나는 정치 얘기 하기 싫다고 맨날 말해왔어요. 맨날. 한 번도 빠짐없이 누가 정치를 물어보면 나 정치 얘기 하기 싫다고 계속 물어봤는데, 무슨 내가 연애 얘기를 하고 있든 무슨 뭐 친구 얘기를 하고 있든 사업 얘기를 하고 있든 계속 와가지고 계속 정치만 물어봐. 계속. 맥락도 없어. 맥락도 없고 내가 뭔 얘기를 하던 간에 리섭님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문재인 어떻게 생각하세요? 부정선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를 거의 방송이 불가능할 정도로 막, 아우 나 진짜 막 짜증이 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나 부정선거 안 믿는다, 근데 부정선거 믿는 분들도 다 존중하겠다, 근데 나는 부정선거를 안 믿는 사람이니까 부정선거에 대해서 내 방송에서 얘기하지 말아달라, 제가 이 얘기를 진짜 한 수십 번은 반복을 했어요. 근데 수십 번의 반복을 해도 계속 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그러니까 제 구독자들은 거의 이래요. 정치 얘기를 할 때마다 정치 이야기보다 커뮤 얘기가 더 재밌다, 정치 얘기 지치고 연애랑 돈 얘기 해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정치 얘기 하기 싫었어요. 하기 싫은데 제가 이 댓글을 놔두면은 이 사람들을 차단 안 하고 계속 몇 년 동안 놔뒀었어요. 근데 선을 넘는 거야, 계속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앞으로는 차단하겠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내가 정치병자들 다 차단하겠다고. 근데 이거 갖다가 이게 찬우랑 제가 같나요? 예를 들어 제가 맨날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이야. 맨날 정치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이 정치적 발언에 관련해가지고 저를 계속 깐다 이러면 제가 그거는 감수를 해야겠죠. 근데 나는 연애 얘기만 하고 싶고 친구 얘기, 뭐 인간 사람들 사는 얘기만 하고 싶다고 내가 5년째 말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정치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내가 하기 싫다 그러면은 나 진짜
그래가지고 더 이상은 얘기하기 싫다고 하면서 제가 차단을 한다고 한 겁니다. 제가 무슨 뭐 도망가고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제가 무슨 찬우처럼 뭐 도망가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결국에는 헛소리입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볼게요. 리섭이 최근 커뮤니티에 올린 글을 볼까요? 자신은 거짓을 극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거짓을 말하며 유튜브를 한 적이 없다고 하네요. 사실일까요? 자, 먼저 리섭이 연애 호구들 무려 50만원이나 받아먹으며 팔고 있는 연애 강의의 소개를 보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 돈도 외모도 학벌도 능력도 없어도 잘 나가는 미모의 여성을 꼬실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죠. 그리고 리섭 그 자신도 배슬기 만날 당시 김포 월세방에서 범퍼 떨어진 소나타를 끌던 거지였다고 합니다. 당시 리섭보다 배슬기가 더 돈도 잘 벌고 재산도 많고 잘 나가고 있다고 하네요. 사실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리섭과 배슬기가 만난 건 2020년 5월경입니다. 정확하게는 저랑 뭐 얘도 뭐 어떤 의미로 만났다는 표현을 쓴 건지 모르겠어요. 사귄 거를 만났다고 한 건지 실제로 처음 만난 거를 얘기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사귄 게 5월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만난 건 훨씬 더 전입니다. 당시 윤서인 사단의 일원으로서 우파 유튜브로 코인을 쓸어 담던 리섭TV의 열렬한 구독자였던 배슬기 어머님이 자신의 딸을 소개해줘서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도 그러니까 제가 이거 몇 번이나 얘기를 드렸었죠. 개소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저희 장모님은요 저랑 슬기랑 결혼한다 그랬을 때 아주 길이길이 반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또 제가 그 당시에 뭐 극우 유튜버 무슨 여성 혐오 유튜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단 온 커뮤니티에서 싹 다 욕을 먹고 있었던 상황이고 뭐 그냥 제 이름을 검색하면 칭찬이랑 칭찬은 아무것도 없었고 다 제 욕만 할 때였어요. 그리고 제가 돈도 없었고 돈도 아예 없었고 했는데 당연히 나 같아도 반대를 하겠어.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진 사람의 표정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바로 저희 장모님한테 슬기랑 제가 결혼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표정을 봤어요. 나는 세상에서 그 정도로 황당한 표정을 지은 사람을 본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아이 그 정도였다고. 내가 진짜로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은 뭐냐면 슬기가 장모님을 통해서 저를 알게 된 거는 맞습니다. 왜냐면 저희 장모님이 나이에 맞지 않는 시기에 어떤 그 젊은 유튜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보세요. 저희 와이프한테 그 당시에 공유해주신 뭐 제 영상을 공유해준 적이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그 와이프 카톡을 직접 봤어요. 뭐 무슨 영상들을 공유해주시냐 하고 봤더니 그 당시에 뭐 오킹, 침착맨, 뭐 지식의 칼 뭐 이런저런 기타 그 등등 영상들을 엄청 공유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시다가 뭐 재밌는 게 있다 싶으면은 이제 슬기랑 저희 어머니가 이제 단둘이 이제 가족이 둘밖에 없었다 보니까 거의 자매처럼 같이 지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그냥 유튜브에서 뭐 재밌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공유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얘네들의 논리대로라면은 저희 어머니는 슬기한테 오킹도 소개해준 거고 침착맨도 소개해준 거고 지식의 칼도 소개시켜준 겁니다. 뭐 슈카월드 이런 거 엄청나게 공유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 새끼들 앞으로 이런 얘기 할 거면은 저랑 돈 내기를 하는 걸로 한번 얘기를 합시다. 이거 분명히 내가 몇 번이나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본인들이 이게 정말로 맞다고 생각하시면은 저랑 500만원 빵 합시다. 이 500만원을 걸고 저한테 그 변호사분 대동해가지고 그 공증을 서시라고 한 다음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슬기랑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떤 DM을 보냈는지 제가 슬기한테 처음에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한 거라서 제 구독자분들은 이제 지겹게 들으셨을 텐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슬기라는 연예인을 가장 좋아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누가 이상형을 물어보면은 무조건 배슬기라고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당연히 슬기보다 객관적으로 예쁜 여자 연예인들은 많죠. 저도 그거 인정합니다. 우리 와이프가 무슨 연예인들 중에 제일 예쁘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다 그게 있잖아요. 내가 꽂히는 연예인이 있단 말이야. 내가 꽂히는 연예인이 있고 나만의 취향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게 배슬기라는 연예인이었고 제가 그 당시에 2019년이구나. 2019년도에 제 낙이 뭐였냐면 그냥 일 같은 거 마무리하고 제가 집에서 혼자서 그냥 캔맥주 같은 거 마시면서 슬기가 그때만 해도 유튜브 구독자 채널이 몇만인가 구독자 있는 게 있었어요. 거기서 라이브 방송 같은 거를 하는 걸 보면서 그냥 맥주에다가 치킨 먹고 막 이랬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슬기한테 슬기가 그 당시에 치킨 먹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확하게 금액도 기억나요. 2만원 쐈습니다. 제가 슈퍼챗을 치킨값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치킨값 하시라고 2만원을 쏜 다음에 저는 너무 창피해가지고 저는 되게 회피형이거든요. 쏘고 바로 나왔어요. 그 방에서. 근데 슬기가 그 방송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자기도 리섭님 알고 있었다고. 엄마가 예전에 카톡으로 리섭님 영상 한번 공유해준 적이 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슬기 인스타그램 DM으로 제가 식사 한 끼 대접해도 되냐고 그런 식으로 연락을 터가지고 제가 슬기랑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소개는
그래가지고 제 말이 이게 거짓말이다 싶으면 정말로 아직도 장모님이 슬기한테 저를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이거를 만났다. 근데 사실 이 말도 존나 웃겨. 예를 들어 정말로 장모님이 나를 이제 슬기랑 소개를 시켜줘서 내가 슬기랑 결혼했다고 쳐. 여자들이 무슨 저지능 생물인가요? 저지능 생명체예요?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면 어떤 남자든지 다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고 자빠졌게?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무슨 여자를 안 만나봤나봐요. 진짜. 아무튼 간에 이게 아직도 계속 이딴 소리를 짓거릴 거라면은 500만원 들고 오세요. 제가 슬기랑 나눴던 DM이라든지 이런 거 변호사님한테 다 깔 테니까. 그래서 변호사님 공증 서가지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로 해가지고 500만원 빵 합시다. 앞으로 나오는 모든 논란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2020년 8월에 결혼을 발표하게 됩니다. 3개월 만에 초스피드로 결혼을 한 것이죠. 자, 리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신은 슬기를 만날 당시 김포 월세방 살던 거였고 학벌도 외모도 능력도 돈도 없는 거지였는데 자신의 개쩌는 진화심리학적 연애 스킬로 잘나가는 연예인 배슬기를 꼬셔서 결혼한 거라고. 그래서 자신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연애 실력이 입증된 사람이라고. 여기도 지금 억가가 들어갔죠. 저는 말을 이딴 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팩트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얘가 쓴 글을 보면요, 제가 무슨 대한민국에서 무슨 연애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는 것처럼 뭐 떠벌리고 다니듯이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써놨어요. 대한민국에서 확실하게 연애 실력이 증명된 사람 중 한 명이다. 이거랑 어떻게 같아?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나라에서 연애 강의하는 사람들 보세요. 레드필 코리아 같은 애들이 자기는 여자를 한 번도 안 만나봤으면서 그리고 입증도 못해. 자기 얼굴도 안 까. 누구를 만났는지 얘기도 안 해. 그런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비싸게 연애 강의를 무슨 막 100만원 단위로 팔고 있어요. 연애 강의 가격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500만원짜리 연애 강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비하면 나는 실력이 증명된 사람 중에 그것도 확실하게 그런 사람 중 한 명이다라고 했죠. 내가 언제 무슨, 저는 심지어 뭐 사람들이 저한테 리섭님은 뭐 그러면 누구나 다 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아니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다라는 말을 제가 맨날 합니다. 강의 내에서도 하고 유튜브 방송할 때도 맨날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씨발 사람을 존나 억까하면서 제가 무슨 뭐 헛소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인 것처럼 호도를 하죠. 그리고 결혼 후 방송 프로에서 보여진 배슬기와 리섭의 신혼집을 볼까요? 강남에 위치한 아파트라고 하네요. 한 달에 전기세만 42만원 나가는 호화 신혼집이라고 합니다. 리섭 말대로면 당시 리섭이 거지였다면 이 신혼집도 배슬기가 장만해 왔겠죠?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 신혼집 슬기가 장만해 왔습니다. 근데 아니네요. 배슬기 말로는 전셋집이고 리섭이 장만해 왔다고 합니다. 이 발언 뭔지 여러분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추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신혼집에 대해 리섭은 강남 펜트하우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기가 강남 펜트하우스에 살아봤다며 은근슬쩍 자신이 부자라는 걸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만드는 애들 자체의 지능이 빠있는 게 뭐냐면요, 자기가 얘기했던 내용과 이 앞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부딪힙니다, 서로. 그러니까 주장을 할 거라면은 하나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아까 이 앞선 발언들에서는 내가 거지인 척을 했대. 근데 갑자기 이번에는 내가 부자라는 걸 어필을 한대. 이거 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그러니까 나는 부자인 척을 했다는 거야, 거지인 척을 했다는 거야? 아니, 나는 여러분들 제 영상 여태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부자라고 한 적이 없고, 제가 어떤 부자 얘기, 돈 얘기 같은 거를 할 때는 항상 덧붙이는 게 있어요. 나는 절대 부자가 아니고 부자들 근처에도 못 간다. 내가 부자 얘기하는 거는 내 주변에 운 좋게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고 부자분들이 나를 왜 좋아해 주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구독하는 부자분들이 많아가지고 그 요즘에 내가 뭐 만나는 부자들에 대한 얘기 같은 거를 그냥 해주는 거다. 나는 부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내가 몇 번이나, 이것 또한 수십 번을 했어요. 수십 번을. 심지어 엊그저께 올라간 영상에서도 제가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리섭님은 왜 부자인데 부자가 아니라고 하세요 라고 해가지고, 저는 부자가 아니에요. 집도 절도 없는데 무슨 부자예요. 저는 일시적으로 현금 흐름이 잠깐 좋은 것 뿐이지 저는 자산이 없기 때문에 부자가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려요. 저는 부자인 척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뭐 펜트하우스까지 오면서 느끼게 된 것들이라고 한 거는 정말 말 그대로 저는 20대 내내 시궁창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고 저는 단 한 번도 넓은 집에 살아본 적이 없다 보니까, 저는 그 전에는 맨날 단칸방, 고시원, 반지하방 이런 데만 살았다 뿐이니까 애초에 강남이라는 데서 살아본 것도 처음이었고, 물론 강남 삼성동 고시원에서 살아본 적은 있습니다. 근데 강남이라는 곳에서 제대로 된 어떤 집에서 살아본 것도 처음이었고요. 그렇게 큰 집에서 살아본 것도 처음이었어가지고 여기 오니까 진짜 너무 뭐 내가 예전에 살았던 데랑 어떤지 이런 얘기를 한 것 뿐이에요. 내가 뭔 부자라고 한 적이 있으면 그 발언을 한번 가져와 보세요. 부자인 척을 한 적이 있나? 오히려 나한테 리섭님 부자잖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항상 반박을 했습니다. 저는 항상 한 번도 빠짐없이 반박을 했어요. 저는
리섭님 근데 티셔츠는 요새 돈이 떨어져서 파는 게 맞나요? 맞아요! 돈이 떨어져서 팝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작년부터 이것도 말했어요. 내 강의 이제 살 사람 거의 다 사가지고 이제 수입이 떨어졌다. 수입이 떨어지고 있어가지고 이제 다른 길을 모색해야 된다. 다른 길을 모색해야 돼서 이제 옷을 만들어서 팔려고 한다라는 말을 제가 옷을 만들기 준비를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저는 뭐 다른 뭐 용찬호 같은 애들처럼 수입이 떨어졌는데 떨어지지 않았다고 뭐 거짓말 같은 것도 하지도 않고 수입 떨어지면 떨어졌다. 망하고 있으면 망하고 있다. 좆되고 있으면 좆되고 있다. 조회수가 떨어지고 있으면 떨어지고 있다. 이거를 다 솔직하게 말했었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에 대해 리섭이 구독자들도 짜친다는 반응입니다. 제 구독자들이 짜친다고 했으면 이 새끼들은 제 구독자가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제가 부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자, 리섭이 이렇게 자랑하는 이른바 강남 펜트하우스 어디일까요? 과거 방송에 나온 화면을 토대로 찾아본 결과 도곡동 땡땡땡라는 곳으로 확인됩니다. 이거를 가린 이유는 지금 여기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괜히 피해가 갈까봐 제가 가렸습니다. 보시면 기둥 부분에 엠블럼과 주소지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아파트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네요. 그냥 평범한 빌라처럼 보입니다. 이 땡땡땡이라는 빌라는 대부분 작은 평수인 7002로 하나마 대형 평수 펜트하우스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곳이 리섭과 배슬기의 신혼집이었을 테죠. 그런데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전세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단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또 500만원 빵 걸겠습니다. 지금 이 주장하는 사이버 레카한테 가가지고 그대로 말씀해주세요. 얘는 계속해서 제가 살았던 곳을 빌라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아파트라고 얘기를 했었고 제가 살았던 곳이 빌라인지 아파트인지로 500만원 빵 하자고 하세요. 제가 조건을 걸겠습니다. 또 조건 하나 더 걸게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 변호사를, 물론 당연히 이 선임하는 변호사도 본인이 선임해서 와야 됩니다. 이건 당연하죠. 제가 검증을 하는데 제 돈을 들여서 변호사 선임비까지 낼 필요는 없죠. 그래서 본인이 500만원을 들고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오세요. 오면은 제가, 이분은 제 말이 맞으면 저한테 500만원만 주면 돼요. 근데 만약에 제 말이 틀리면 저는 이분한테 5천만원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장사야. 코인보다 더 좋은 투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본인은 500만원 걸고 5천만원 가져가면 돼요. 본인 말이 진짜로 맞다고 생각하면 이걸 거세요. 변호사 대동해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제가 살았던 곳이 아파트가 맞는지 아닌지로,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그리고 펜트하우스가 맞는지 아닌지로 이거 내기를 합시다. 그 사람한테 가서 이거 만든 새끼한테 가가지고 반드시 전해주세요. 5천만원 벌어가라고. 본인 신상 안 밝혀도 됩니다. 변호사만 보내세요. 본인이 고용을 해가지고 변호사만 보내고 변호사한테 그 공정비 결제하고 그 500만원만 들린 상태로 저한테 오라 그러세요. 이 레카 유튜버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 말이 거짓말이 있고 뭐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였다, 아니면 이전에도 내가 무슨 뭐 장모님한테 소개를 받아가지고 슬기를 만난 거다 라는 식으로, 이게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500만원만 들고 오세요. 본인들이 틀렸을 때는 저한테 500만원 주면 되고요. 제가 틀렸다면 저는 5천만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안 할 이유가 없죠. 10배 떼기 장사인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실거래 내역을 살펴보면 전세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월세 거래 내역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월세 거래 계약이 체결된 시기를 살펴볼까요? 2020년 6월 보증금 5억에 월세 200으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2022년 6월에 월세를 조금 더 올려서 2년 연장 계약이 된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현재 리섭은 미래 신도시로 이사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리섭은 배슬기를 만나자마자 도곡동 보증금 5억 월세 200짜리 빌라를 계약하고 얼마 후 결혼을 한 것이죠. 그러니 리섭이 말하는 배슬기 만날 당시 돈 없는 거지였다, 이것도 거짓말이죠. 부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5억 보증금 끼고 월세 200 정도는 낼 수 있는 정도의 재력은 지니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개소리입니다. 이 당시에 이 집 계약을 제 명의로 한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돈은 다 슬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여태까지 왜 못했냐면은, 그러니까 일단은 부부끼리는 5억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여세가 부부끼리는 5억인가 6억까지는 그 면제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결혼할 때 슬기가 이제 전셋집을 구하려고 했는데 전세를 그러니까 이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어머니가 극구 반대를 하셨다고 했잖아요. 이유가 한두 개가 아니었어. 일단은 제가 고졸이죠. 고졸인 것도 굉장히 컸고, 저희 어머니는 이제 과거에만 해도 슬기가 그 남자친구들 만날 때 고졸은 아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 대학교 같은 것도 진짜 명문대 아니면은 쳐다도 안 보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학벌도 걸리지. 저희 집은 이제 이혼 가정이었지. 제가 돈도 없지. 인터넷에 검색해보면은 여성혐오 유튜버라고 뜨지. 뭐 이것저것 마음에 드는 게 정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때 슬기랑 저랑 머리를 맞대고 얘기한 게 뭐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집을 해온다고 하자.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슬기가 어차피 자기가 돈을 넣고 나서 말씀을 드리면 되는 거니까 내가 돈을 넣고 명의를 내 명의로 하면은 우리 엄마한테 보여줄 수가 있지가 않겠냐. 그러니까 그 정도로 슬기는 저랑 만나자마자 저한테 뭐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5억을 그대로 박았어요, 보증금을. 그리고 그 명의를 제 앞으로 돌려줬습니다. 아니 이 정도면 연애 강의 팔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면은 좀 씨발? 진짜. 그리고 이거
물론 월세 200은 제가 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것도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흔히 말하는 이게 그 월세가 아니라 흔히 말하는 연예인들이 많이 사는 반전세라고 합니다. 이게 그 어린 친구들은 반전세라는 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지만 반전세라는 거는요 20년치 월세 이상을 보증금으로 박은 거를 반전세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통 반전세로 많이 살거든요. 근데 원래는 전세로 살려고 했었는데 전세로 살게 되면은 이제 저한테 증여가 들어오는 걸로 이제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5억짜리 이제 반전세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가 200까지도 자기가 내려고 그랬는데 아니 200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다 매달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슬기가 보증금 5억을 내고 200만 원은 그냥 제가 버는 거에서 내기로 해가지고 이래야 저도 속이 편할 것 같은 거야. 내가 지금 아무리 그래도 남자인데 그래서 200만 원은 내가 내는 걸로 하고 보증금은 슬기 돈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슬기가 그러면은 그래 월세는 그러면은 섭이가 내는 거니까 이거 섭이 명의로 해도 되겠다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제 명의로 해가지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한 대 값 결혼 반지도 포함해서요 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이런 것들이 이 레카 유튜버가 이전에도 저를 몇 번 깐 거를 제가 봤는데 이 전후 관계를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저를 깝니다. 예를 들어서 얘는 항상 좌뇌와 우뇌가 싸우는 게 뭐냐면 어떤 영상에서는 제가 돈으로 슬기를 꼬셨대. 근데 어떤 영상에서는 뭐 내가 거지였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뭐든지 나를 항상 까고 싶으니까 지가 과거에 뭔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고 이 영상 내에서도 자꾸 서론과 본론 결론이 계속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반지 같은 거는요 이 결혼 반지에 대해서도 제가 할 말이 많은데 결혼 반지는 일단 할부가 되잖아요. 그리고 제가 슬기랑 결혼할 당시에 이제 그 유튜브 컨설팅 사업을 처음 시작했다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벌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야말로 오히려 찬우가 말하는 끌어당기의 법칙대로 살았어요. 슬기랑 결혼할 때 내가 그래도 다른 거는 다 슬기가 해왔으니까 심지어 집에 들어가는 가구들까지 슬기가 협찬으로 싹 다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무 외몽뚱이랑 가는 게 너무 그래가지고 슬기가 다이아 반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다이아 반지만큼은 내가 하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당시에 이제 사무실에 출근을 하고 슬기랑 어머니한테 제 카드를 준 다음에 그 계약금 같은 거를 그 당시에 10%인가 결제만 일시불로 하면 되고 그 다음부터는 할부를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다이아 반지는 내가 꼭 해주겠다 해가지고 슬기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제가 어거지로 그냥 백화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반지 무조건 사와라 나 이거는 내가 꼭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슬기가 저 일하고 있을 때 어머니랑 둘이서 가가지고 다이아 반지를 하나를 계약을 해왔어요. 근데 보니까 다이아 사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이아가 똑같은 캐럿이라고 해가지고 다 같은 가격이 아니에요. 브랜드별로. 그리고 어떤 다이아도 급이 있습니다. 급이 있어가지고 같은 캐럿이어도 어떤 거는 막 5천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 어떤 거는 1,000만 원 이하인 것도 있어요. 근데 슬기가 백화점 브랜드 중에서 가장 저렴한 거 골든듀라고 하거든요. 골든듀에서 가장 최저질 다이아를 계약을 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빡쳐가지고 솔직히 자존심도 많이 상하고 그래가지고 슬기 몰래 가서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슬기가 900만 원짜리인가 800만 원짜리를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가가지고 3,000만 원짜리인가로 제가 다시 계약을 했어요. 이거 내가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아니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니까 하면서 그래가지고 그 백화점에 제가 다시 찾아가가지고 골든듀 매장 다시 찾아가가지고 이거 좀 바꿔달라고 와이프가 이렇게 계약을 하고 왔는데 그냥 이거 말고 나 등급을 좀 더 올리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거지로 반강제로 얼마인지 기억은 안 나. 2천 몇백만 원인가 뭐 3천만 원인가 거의 그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제가 사준 거예요. 할부로 12개월 할부로 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갚아주면 되지라는 마인드로 제가 돈이 없었어요 그때. 근데 할부가 되니까 이거를 결혼 반지를 할부로 지른 거라고. 그래서 자신은 돈도 능력도 외모도 학벌도 없이 여배우와 순수 연애 스킬로 결혼했다는 말은 결국 외모가 없었다는 말 빼곤 거짓입니다. 거짓 아니죠. 거짓 아니고요. 게다가 방송에서 대놓고 월세집을 전세집이라고 거짓말까지 저쪽 왜일까요? 저희 장모님한테 혼날까봐요. 거기 그 방송에 있었던 그 박명수 형님이나 이휘재 형님이나 그 장영란 누님은 다 알아요 이거. 저희 반전세에 살았던 거. 그래가지고 슬기 그 발언하고 나서 편집까지 해달라고 했어요 피디님한테. 그 방송을 보면은 슬기가 이휘재 형님인가? 뭐야 이거 자가야? 라고 해가지고 슬기가 되게 자신없게 말해요. 전세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슬기가 어머니가 볼 걸 아니까 이거를 전세라고 해놓고 나서 근데 이 부분은 그냥 편집해달라고 왜냐면 저희 그냥 반전세로 들어갔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들으면 방송국 놈들이 아니죠. 그거 그대로 나가고 거기 있는 사람들도 아니 야 반전세나 전세나 뭐 그게 그거야 그리고 전세도 다 능력 있어서 가는 건데 하면서 얼버무려 줬어요. 거기서도 커버치는 멘트를 다 해줬단 말이야. 아무튼 계속 가볼게요. 연예인인데 월세살이 하면 너무 없어 보였을까요? 연예인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월세살이에요. 이거는 제 영상에서도 계속 엄청나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월세살이 많이 하고 사업가들도 월세살이 많이 한다. 왜냐하면 거기에 목돈이 껴있는 것보다 그걸로 투자를 하든지 내 사업에 더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서 재테크를 하든지를 하기 때문에 그 집에다가 돈 묶여있는 거를 원래 자산가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었어요. 이것도 제가 몇 번이나 설명드린 거예요. 제 구독자분들은 왜 한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는지를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러면서 얘가 하는
말이 더 재미있는 거는 리섭이 그렇게 까대는 용찬우의 사무실 월세가 3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리섭의 호화 강남 신혼집 월세는 200만 원이죠. 그러니까 리섭이 사는 집보다 용찬우 사무실 월세가 더 비싼 상황이죠. 과연 리섭이 대체 뭘 근거로 용찬우를 자기 밑으로 보고 이렇게 까대는 건지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라고 하죠. 용찬우는 이상한 사람이긴 하지만 적어도 그는 영상 편집이라는 자기 분야에선 확실한 프로페셔널이 그러니까 저를 까기 위해서 용찬우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고 이제 올려치기를 해주는데,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저도 영상 전문가의 영상 편집 전문가입니다. 영상 편집 전문가고 저도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단지 저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들이 없을 뿐이죠. 찬우도 마찬가지잖아. 찬우는 자기가 영상 편집 전문가래. 누가 근데 지금 얘한테 영상 편집을 맡기나요? 영상 편집 최근 몇 년 동안 얘는 지금 일이 끊겨가지고 영상 편집을 하는 적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가 자기가 영상 편집 전문가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헛소리라고 다니잖아요. 얘가 지 말대로 지가 비디오 아티스트면 저도 비디오 아티스트예요. 단지 나한테 일을 맡기는 사람이 없을 뿐인 거지. 그리고 내가 존나 어이가 없는 게, 사무실 월세 330만 원이고 우리 집 월세가 200만 원이었다는 근거를 들어가면서 찬우가 나보다 능력이 있다는 얘기를 할 거라면요, 어떤 사람보다 고정 지출이 큰 사람은 무조건 그 사람보다 능력이 많다는 논리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게 따지면 찬우는 포르쉐 오너죠. 근데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에는 팰리세이드를 탑니다. 그러면 찬우가 이재용 회장보다 좋은 차를 타니까 찬우가 이재용 회장보다 더 돈이 많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거죠. 사람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얼만큼의 돈을 쓰냐에 있어서는 가치관 차이입니다. 가치관 차이. 저는 제가 진짜로 찬우보다 아무리 못해도 돈을 지금 한 최소 4-5배는 벌고 있다고 확신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얘는 찬우 사무실 월세가 330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저보다 능력이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저는 직원들한테 매달 나가는 돈이 2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2천만 원이 넘을 때도 있고. 왜 이게 왔다 갔다 하냐면은, 저는 이제 편집자분을 이제 건 바이 건으로 이제 프리랜서로 쓰기 때문에 제 편집 비용이 조금 올라가는 달에는 2천만 원이 넘을 때도 있고, 편집 비용이 적을 때는 이제 2천만 원 언더로 나가요. 그렇게 따지면은 제가 찬우보다 한 대략 10배 정도 능력이 더 뛰어난 거죠. 얘는 자꾸 지출 갖다가 능력을 얘기하니까. 그리고 깡통일지언정 포르쉐도 굴리고 리섭집보다 더 비싼 월세도 내는 능력 있는 사람인데, 강남 월세살이 하다 위례 신도시로 이사간 리섭이 과연 용찬우를 비웃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깡통일지언정 포르쉐도 굴리고 저보다 더 비싼 월세도 내는 애를 한심하게 봐야 정상 아닌가요? 나보다 능력도 안 되는 새끼가? 아니, 보통은 이거를 카푸어, 하우스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능력도 없는데 지 주제보다 돈을 더 많이 써가면서 자기 인생을 돈 먹는 사람들을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루살이 인생. 근데 이거를 어떻게 능력이랑 치환을 합니까? 자기 생명줄을 깎아가면서 자기 아빠한테 손 벌려가면서 하루하루 자기가 마이너스 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예시로 들고 와가지고 걔가 돈을 많이 쓴다는 거를 근거로 나보다 능력이 더 뛰어나대. 이게 뭔 소리야 대체. 나는 찬우보다 돈을 훨씬 더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찬우보다 월세가 덜 나가는 데서 살았다고. 그럼 찬우를 까야 될 거냐, 찬우를. 이게 어떻게. 아니 씨발 진짜. 심지어 위례 신도시도,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게요. 위례 신도시도 저는 자가가 아니고 위례 신도시도 반전세예요. 위례 신도시도. 심지어 여기 월세가 제가 그 원래 살던 그 도곡동 펜트하우스랑 월세가 비슷해요. 아니 씨발 진짜. 용찬우는 척하는 졸부 아니 졸거지라고 비웃던데, 빌라를 아파트라 구라치고 월세살이 하는 집을 강남 펜트하우스라고 올려치는 걸 보면 본인도 전혀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라고 하는데, 이거 오시라고요. 응? 오세요. 500만 원 들고 오면 제가 5천만 원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 끼고 오세요. 제가 살던 집이 빌라인지 아파트인지 펜트하우스가 맞는지 아닌지 이거 내기합시다. 리섭은 유튜브에서 인간관계, 사회생활, 직장, 재테크 가리지 않고 일침을 일삼습니다. 가난을 벗어나기 힘든 이유, 부자들만의 문화, 돈 없이 결혼하려는 사람들한테 어쩌고, 경기도 신도시 아파트도 우습게 10억을 호가하는 세상에 보증금 5억에 월세 200 내며 빌라살이 하다 그마저도 감당 안 돼서 이사 가신 분이 찐 부자 어쩌고 가난이 어쩌고 상류층이 어쩌고 이러면 너무 초라하지 않나요? 이거 앞서 다 말씀드렸죠.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내 주변 부자들을 보고 내가 느낀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매번 말씀드립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오히려 와서 리섭님 부자잖아요 라고 해도 항상 부정했어요. 저는 저 부자 아닙니다. 저는 부자가 아니라 쥐뿔도 없는데 내 주변에 그냥 부자가 많아서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오늘 이런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더라 하면서 저는 썰을 푼 것뿐이에요. 이거 제 구독자분들이면 다 아실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부자라고 한 적이 없어요. 지금도 신나게 댓글 지어가며 자신에게 가해지는 비판을 이악 물고 모른 척하고 있는 리섭이 과연 용과 어떤 측면에서 어디가 다른 건지 저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용찬우는 이런 식으로 자기가 누구한테 비판을 당하거나 뭐 자기가 말하는 억까를 당한 영상을 이런 식으로 저처럼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흑자일스니 영상 같은 거 가져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반박을 해보라고 하세요.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부분만 진짜 교묘하게 가져다가 헛소리 같은 걸로 우리가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 교정을 한, 이미 교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만 구라를 치면서 반박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가 어떤 주장을 했다면은, 우리가 자기를 음해를 했다면 이런 식으로 저처럼 똑같이 반박을 하라고 하세요. 자기 입맛대로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랑 찬우의 차이가 이거죠. 찬우는 반박을 할 때 사이버레카식으로 반박을 합니다.
굉장히 지엽적인 발언들, 그러니까 핵심을 관통하는 내용들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지엽적인 내용만 가져다가 반박을 해. 지엽적인 내용, 어떤 누가 말실수를 한 내용, 정정을 한 내용 같은 것만 갖다가 얘가 반박을 하면서 이거 봐라, 얘네들 말 이거 한 거 봐, 얘네들이 어떤 수준인지 알겠지라는 식으로 반박을 한단 말이야. 근데 저처럼 얘를 깐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가 한번 반박을 해보라고. 용찬호 뭐 볼륨 1 볼륨 2 그딴 식으로 뭐 3시간짜리 이상한 헛소리를 하지 말고. 제가 이래도 용찬호랑 똑같나요? 하나는 알겠네요. 용찬호랑 양한 관계는 리섭처럼 악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의 영상 요약. 리섭은 2020년 6월 강남 도곡동 빌라를 보증금 5억 월세 200에 계약했다. 배슬기는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월세를 전세라고 거짓말했다. 리섭의 강남 펜트하우스 월세보다 용찬호의 압구정 사무실 월세가 더 비싸다 라면서 이제 영상을 마치고 있죠. 딱 이 정도 수준이에요. 이 정도 수준이라서 제가 굳이 저를 까는 뭐 레카 새끼들한테 그냥 반박을 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보통 사이버 레카들이, 제가 또 보여드리려고 이거 가장 많이 쓰여지는 짤이 이겁니다. 저를 까는 애들이.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라고 하면서 제가 사람들을 이제 뭐 선동하고 호도했다는 식으로 무슨 제가 성공파리를 하기라도 한 것처럼 엄청나게 저를 비난해대요. 근데 이것도 뭐냐면요, 이게 전형적인 찬우식 남각입니다. 용찬우식 남각이, 용찬우식 반박하기인데,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대로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예전에 자청님이랑 그 유튜브 키우는 법 얘기를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때 유튜브 컨설팅을 할 당시에 이런 영상을 찍었었어요. 사람들한테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할 때 어떤 스탠스로 얘기를 해야 되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 영상을 찍었던 겁니다. 이거 한번 봐보세요. 제가 어떤 내용을 얘기했는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그 확신을 갖고 자신감 있게 말하면 재수없게 생각하는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1만에서 30만 명 한달만에 키워준 분이 있잖아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악플이 없었는데 요즘 악플이 되게 많다고 해요. 뭐 어떻게 보면 필연적인 거죠. 제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 유튜브를 하시려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저한테 이제 컨설팅을 오면은 제가 컨셉을 잡아드려요. 저는 오히려 너무 센 분들한테는 좀 부드럽게 하라, 너무 부드러운 분한테는 좀 강하게 얘기를 하는데,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저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요, 저희 말투는 원래 이렇지가 않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유튜버도 그렇고 연예인도 그렇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만나면 다 놀래요. 다 놀리는 게 왜 놀리냐면은, 영상만 보면은 나를 무슨 성격 파탄을 사람, 진짜로 막 제가 말만 하면 다 댓글 걸 줄 알고 무슨 사회 부정자처럼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누구를 만나서 내가 밥 먹으러 가서 물만 떨어져도 막 눈물을 흘리고 그래, 감동해가지고. 이 새끼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저도 5개월 전에 만났는데 너무 순하더라고요. 너무 순하고 너무 착하고 일단 배려심이 너무 많고. 나 안 믿을 거야. 이미 싫어하는 분들은 뒤쳐놓으려고 나갔을 텐데, 저 같은 경우에 저도 영상에서 엄청 자신감 있게 얘기하고 뭐 하세요? 뭐 합니다. 하니까 사람이 되게 세일 줄 알아. 근데 직접 만나면 항상 듣는 게 되게 순하시네요. 되게 애교가 많으시네요 라는 말을 진짜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대중들이 좋아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자기개발 얘기 같은 거를 하려면은, 제가 항상 컨설팅 받으러 오시는 분들께 항상 하는 말이, 이 영상 내에서는 내가 최고다, 내가 신이다라는 그 정도의 기백으로 얘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들어요. 왜냐면 유튜브 비슷한 영상이 진짜 너무 많고, 여러분이 어떤 참신한 거를 생각하셨던 거 간에 이미 유튜브에서 비슷한 영상이 100개는 있어요. 근데 그 영상들을 이기려면은 제 생각에는 뭐 이런 거 같아요, 이러면은 아무도 안 봅니다. 자청님 같은 경우에는 지능 나시면 이거 못 봅니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욕할 거면은 끝까지 보고 나서 욕하세요 막 이러면서 뭐라고 하거든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려면 어느 정도 기백으로 얘기를 해야 되냐면, 이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어느 정도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고, 이 영상을 보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뀝니다, 이 정도 기백으로 가고, 그리고 어느 정도 당연히 내용이 뒷받침돼야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지금 본 게, 지금 영상에서 제가 뭐 사람들한테 무슨 제 영상을 보면 인생이 바뀐다고 한 건가요? 유튜브를 찍으려는 사람한테, 특히 자기개발 관련 영상을 찍으려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려면 이 사람들이 항상 너무 자신감 없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조회수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 기백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을 했잖아요. 이런 기백, 제가 무슨 이런 말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네 인생을 나는 바꿔줄 거다라는 그런 기백으로 얘기를 하라고 한 거를 가지고 거기서 캡처를 하나 따다가 이것만 따다가 제가 무슨 뭐 사람들한테 내 영상을 보면은 너네 인생이 바뀐다라고 뭐 하기라도 했다는 식으로 얘기를 처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사이버 레카 새끼들의 수준이에요. 아니, 방금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영상 보면 여러분들 인생 바뀐다고 했습니까? 유튜브를 하려는 사람한테 자신감 없게 얘기를 하지 말고 기백을 가지고 얘기를 하라고 한 거잖아요. 기백을 가지고 그 말을 하라고 한 게 아니라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 말을 하려고 조금 웃음깡스럽게, 이 영상 자체가 우스갯소리를 하면서 찍은 영상이라고요. 이 효과 같은 거 자체가 뭐 이렇게 웃긴 효과 같은 거를 내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 이런 정도의 기백으로 가고, 뒤에 어느 정도의 내용도 뒷받침이 돼야 된다라는 말까지 제가 확실하게 했는데, 이런 것들 다 빼먹고 그냥 내가 무슨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2019년도 막 이럴 때 저를 까던 사이버레카들이랑 수준이 그냥 그대로야. 제가 2019년도에도 비슷하게 어떤 걸로 욕을 먹은 적이 있었냐면요, 이 발언으로 욕을 먹었던 적이 있습니다.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은 비인간적인 것이고 성적으로 사람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학력이 전부인 우리나라의 체제를 싹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이 캡처가 온갖 커뮤니티에 다 돌아다니면서 저 고졸 새끼 열등감 때문에 씨발 뭐 사람들 뭐 학벌을 무시하고 있다, 학벌 사회를 부정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어떤 뉘앙스로 한 거냐면요. 공부는 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은 비인간적인 것이고 성적으로 사람을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을 멀리하세요. 라고 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이 아직도 제 유튜브 채널에 있어요. 학력이 전부인 우리나라의 체제를 싹 다 뜯어 고쳐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정치인들의 말을 걸러야 돼요. 왜냐하면 학벌만큼 사람의 노력을 알아볼 수 있는 게 기업에서 마땅치가 않기 때문입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말도 안 됩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했다가 미친 새끼들이 내 주장이랑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을 내가 말하기라도 했다는 듯이 이거 완전히 찬우 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로 욕을 먹고 나서 요즘 영상에서는 제가 큰 따옴표를 붙여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죠. 자막을 달 때 큰 따옴표에다가 글씨까지도 노란색으로 바꿔가지고 제가 자막을 답니다. 내가 씨발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거 갖다가 사이버 레카들이 억까를 한다니까. 사이버 레카한테 당했다는 거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찬우야. 근데 나는 이런 억까들을 다 무릅쓰고서도 그냥 어차피 저 레카 새끼들 내가 무슨 반박을 할 바에 말도 안 통하고 저런 거 믿을 정도의 사람들이면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안 본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 싹 다 무시하고 오히려 내가 앤드류 테이트 같은 마인드인 거야. 나를 까는 사람들 난 아예 신경 안 쓰고 보지도 않고 그냥 내 할 거를 했을 뿐입니다. 저는 여태까지 계속 해가지고. 근데 계속 뭐 사람들이 내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반박을 못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한 김에 뭐 이것도 한번 볼까요? 찬우가 뭐 저를 뭐 이딴 식으로 깠었죠. 제가 무슨 작년 1월달에 1월달 카드 명세서가 나온 거를 가지고 제가 인스타그램에다가 올린 적이 있어요. 1월 카드 결제 대금이 4,500만 원이 나왔었어요. 이때 4,558만 원이 나와가지고 이거를 올리면서 제가 어떤 글을 되게 많이 덧붙였었는데 이게 뭐 뉴스 기사로 엄청나게 떴습니다. 근데 찬우는 내가 이거를 돈 자랑을 했대. 이거 갖다가 부자인 척을 했다고 하는 새끼들이 존나 많아요. 또 이거 갖다가. 찬우는 근데 이러면서 자기가 언어 지능 상위 1%라고 이제 주접을 싸고 있는데 여기 덧붙여진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수십억 인증, 부가세 수억 인증 이런 것들로 본인이 얼마를 벌었다라고 하며 수익 인증하는 사람들을 걸러야 되는 이유라고 했어요. 제가 카드 값을 올리면서 이런 사람들을 걸러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찬우 같은 사람을 저격한 거예요. 사실은 찬우 같은 경우에 자기가 그 카드 내역을 올리면서 내가 돈 이만큼 번다라고 맨날 그딴 식으로 자랑을 했었잖아요. 찬우는 전형적인 성공파리들 사기 방식이거든요. 그게 왜냐면은 사업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결제가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간다고 해가지고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다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제가 1월달마다 내가 1년치 사업을 할 때 나갈 돈을 그냥 일괄적으로 결제를 하는 돈 같은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홈페이지 운영 서버비 같은 거 이런 거는 년 단위 결제를 하면 훨씬 싸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년 단위 결제를 해가지고 이것도 1,000만 원 단위로 나가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뭐 광고비도 이제 월 단위 결제로 하면 좀 더 비싸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1월달에 보통 사업자들이 이렇게 긁으면 좀 많이 나와요. 원래 긁는 것보다. 그래서 이거를 올리면서 제 인생 최대치의 이게 금액이에요. 저도. 그래서 이걸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올리는 새끼들은 사기꾼이다. 이거를 자기가 돈을 벌었다라고 주장을 하면 이건 사기꾼이다. 매출액은 그냥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일 뿐이기 때문이다. 아무리 매출이 수천 수억이어도 고정비용, 제품 원가, 광고비, 사무실 월세, 직원 급여 등등으로 저렇게 다 나가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거나 적자인 이유도 허다하다. 내가 마지막으로 다녔던 직장에 망하기 직전 매출이 200억이었다. 근데 사기꾼들은 저 카드 값이 빠지기 전의 금액을 본인이 벌었다며 인증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들은 매출이나 부가세 인증이 얼마나 의미 없는 인증인지를 아는데 직장인, 주부, 학생들은 그걸 모르는 게 대부분이니 그런 순진한 사람들한테 주로 사기를 치는 거다 라는 식으로 찬우 같은 새끼들을 제가 깐 인스타 스토리였습니다. 근데 찬우는 이게 내가 돈 자랑을 한 거래. 그러니까 얘는 이 짧은 글의 내용조차도 인지를 할 수 있는 언어 지능이 안 되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는 이런 식으로 돈 자랑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인스타그램에다가 맨날 이 카드값 지출 내역을 보면서 돈 자랑을 했었거든요. 얘는. 그래서 아 리섭도 이거를 올렸기 때문에 이 새끼도 나처럼 돈 자랑을 한 거구나 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이 글은 뭔 내용인지 자기는 알지도 못하겠고 이거를 올려가면서 내가 돈 자랑을 했다고 호도를 하고 다닌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해서 말하지만 여태까지 제가 보여드린 것들 다 그냥 정반대 해석을 해가지고 요거를 나야말로 억울하게 먹었습니다. 저야말로 저만큼 유튜브를 하면서 억울하게 욕을 먹은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그리고 제가 무슨 뭐 강의 관련해서도 무슨 뭐 아까 그 레카 새끼가 얘기했을 때 저한테 막 이런 얘기를 했었죠. 리섭이 연애 호구들한테 무려 50만 원이나 받으며 팔아먹고 있는 연애 강의라고 막 이지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뭐 후기를 조작한다 이런 사람들한테 너무 억울한 게요. 저는 오히려 허황된 얘기들은 광고에 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고객센터로 너무 감사하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을 하려다가 이번 주에는 뭐가 왔나 해가지고 이거 엊그저께 온 겁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께서 저한테 저희 이제 고객센터에다가 저희 직원분이랑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이거는 어떤 뭐 무슨 뭐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네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저희 직원분도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라고 어떤 일단락이 됐어요. 이게 무슨 강의
강의 수강 기간 같은 거를 이분이 처음에 물어봐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네, 강의 보고 돌싱 아재 20살 연하의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4개월째 잘 사귀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나는 이런 거를 광고에 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니까요. 나는 내 유튜브를 보고 제 강의 결제를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례적인 예시를 갖다가 제 강의를 허황된 꿈을 가지고 보는 걸 원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이분은 되게 특출난 케이스야. 근데 보통의 강의파리들은 이런 특출난 케이스가 하나라도 나오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홍보에 못 써서 안달이에요. 근데 이런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수준의 후기들이 진짜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저는 이걸 안 쓴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500만 원 들고 오세요. 변호사분 껴가지고 5천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짓말이라면은. 거짓말이고 주작이라고 생각하시면은 변호사 끼고 오세요. 제가 이거 거짓으로 밝혀지면 5천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내가 혹시나 하는 말이 맨날 허황된 말이 아닐까, 내가 하는 말이 모두에게 통용이 되지 않는 말이면 어떡하지, 내가 괜히 사람들한테 헛된 허황된 꿈을 심어주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난 항상 한다고. 진짜. 아, 그리고 그게 있었어요. 아까 이 글을 쓴 레카 유튜버가 이전에는 그런 얘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라. 예전에 제가 와이프랑 두바이 여행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와이프가 어떤 TV를 보다가 무슨 두바이 예능 같은 게 나왔는데 자기도 저런 데를 한번 가보고 싶다는 거야. 아기 생기기 전에. 그래가지고 제가 와이프한테 그럼 가자 해가지고 돈을 제가 다 대고 갔습니다. 다 대고 갔고 거기서 뭐 숙박비만 한 1,000만 원을 넘게 썼어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정도 쓰고 왔습니다. 근데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리섭 이 새끼는 여자 돈으로 꼬시면 안 된다고 하더니만 지는 와이프한테 돈을 저지랄로 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한 건 2020년도예요. 그리고 제가 두바이에 갔다 온 거는 2023년도입니다. 아니 이거는 지능을 떠나서 거의 뇌가 없는 수준이에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은 제가 지지난 영상인가 어떤 영상에서 어떤 남성분이 자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한테 와준 와이프를 위해서 와이프가 한 10년 동안 자기 때문에 고생을 했대. 그래서 샤넬백을 사줘야 되나 마나를 고민하길래 사주세요. 그 정도는 좀 와이프가 본인 아무것도 없을 때 자기를 만났으면은 그 정도는 좀 사주라고 해가지고 저도 완전히 똑같은 마인드로 와이프가 나 아무것도 없을 때 나를 믿고 따라줬으니까 그래가지고 저는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고 막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저는 지금도 제가 쓰는 돈은 얼마 없어요. 제가 버는 돈에서 다 와이프를 사주려고 하지. 심지어 와이프한테 제가 가고 싶은 호텔을 정하라고 했더니 이때도 두바이에서 무슨 가성비 호텔을 골라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와이프 몰래 이때도 두바이에서 제일 좋은 뭐 7성급 호텔인가로 몰래 바꿨어요. 와이프 브이로그에 가보면 이거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리섭 이 새끼는 남자들한테 돈으로 여자 꼬시지 말라고 하면서 지는 돈으로 여자를 꼬시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얘의 그 주장이 자꾸, 그러니까 나를 깔 거면 일관된 주장을 했으면 좋겠어. 나는 그지인 거야 부자인 거야, 아니면 뭐 돈으로 꼬신 거야, 아니면 연애 능력으로 꼬신 거야. 제발 하나만 해, 하나만. 아니 무슨 주장을 할 거면 제발 하나만 해줬으면 나는 좋겠어. 어떻게 내가 와이프를 돈으로 꼬셨다는 말이랑 내가 쥐뿔도 없다는 말을 어떻게 같은 사람이 주장을 하냐고. 진짜. 아휴 아유. 그리고 뭐 이런 억가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뭐 부정선거 뭐 안 믿는다라고 했다가 이제 역풍을 또 맞아가지고 내가 찬우를 까면서 전화위복을 노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괜히 가만히 있는 찬우를 까면서 무슨 추하게 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가져봤습니다. 제가 부정선거 발언을 하고 욕을 먹기 시작한 게 이때입니다. 이 영상을 올린 다음이에요. 심지어 저는 부정선거를 믿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지성으로 억가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항상 심지어 욕을 먹고 나서도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 난 존중한다고 항상 말했어요. 항상 일관되게 말해왔고 대신에 나한테도 뭐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항상 일관되게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들이 저한테 내가 부정선거 안 믿는다고 하니까 갑자기 우리 가족을 들먹이면서 우리 아들 들먹이고 우리 부모님 들먹이면서 욕을 해가지고 제가 빡쳐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욕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무슨 뭐 맨 처음에 썼던 글이 막 뭐가 문제냐고 내가 막 물어봤었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가 글을 오해가게끔 썼대. 그냥 부정선거 믿는 사람들 전부 다 내가 욕을 하는 것처럼 받아들이게끔 썼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읽어보니까 맞아, 내가 가족 욕을 먹었다 보니까 나도 흥분해가지고 그런 거를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놨더라고요. 제대로 나한테 와서 부정선거 욕하는 새끼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 글은 그 새끼들만 보라고 쓴 글이다라고 내가 언급을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을 안 쓰고 왜 대체 내가 부정선거를 안 믿는다는 이유로 너네는 와가지고 왜 우리 부모님 욕을 하고 막 그 지랄을 떠냐부터 내가 시작을 했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그거를 읽고 나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이것도 제가 찬우와 다른 부분이죠. 이전 글은 저를 공격하는 부정선거 옹호자들을 대상으로 작성을 했던 건데 다소 오해가 될 법하게 썼다는 걸
인정하고 삭제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인정할 거 다 인정합니다. 인정한다고요. 제가 오해 가게끔 썼어요. 그래가지고 스탠스를 바꾼 게 아니다. 바꿀 거였으면 내가 다시 쓴 글에서 생각해보니까 부정선거 믿을만한 것 같다라고 했겠지만 나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난 부정선거 지금도 안 믿는 거는 이 스탠스는 나는 똑같다. 근데 이전 글은 내가 오해 가게끔 썼기 때문에 내가 삭제를 한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를 까는 그 레카 새끼들은 이거를 분명히 봤을 텐데 이 새끼는 쫄려서 이 전에 먼저 썼던 글은 삭제를 했다라고 하면서 쫄티를 했다 이지랄하고 자빠진 거예요. 나는 내가 글을 잘못 썼다는 걸 인정하고 지웠다고. 내가 근데도 용찬우랑 똑같은 거야? 그리고 내가 욕먹으니까 용찬우 얘기를 한다는 사람들은 내가 욕을 이때 먹었다고 이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올린 영상이 이겁니다. 우리나라 의사들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내가 정말 그 욕을 먹으니까 용찬우로 이제 실드 방패막이를 할 거였으면은 이게 용찬우 영상이에요. 용찬우 영상을 바로 올렸겠죠. 그리고 저도 용찬우를 그전에도 계속 까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도 또 용찬우 영상을 올렸겠죠. 내가 용찬우로 내가 그 피해 실드를 치려고 했었으면은 용찬우 까는 영상 중에 웃긴 영상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거는 편집이 완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안 올렸어요. 내가 그랬으면 그거를 올렸겠지 이거를 안 올리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항상 해석이 지들 맘대로야. 심찬우에 많이 긁히셨네. 그러니까 아니 누가 찬우랑 동일시하는 얘기로 누가 안 긁히냐고. 그런 놈이랑 그러니까 모르긴 몰라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여러분들이 극딜을 박으려면요 찬우랑 비교를 하세요. 그럼 극딜이 박힐 겁니다. 아무리 나라도 찬우랑 똑같다는 얘기는 내가 못 참겠다고. 내가 유튜브가 지금 몇 년 차야. 거의 한 7년 차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댓글에 면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찬우라는 말에는 내가 긁힌다. 내가 이건 인정합니다. 리선님 저격글 어디 올라온 거예요? 라고 하시는데 저격 글이 올라온 게 아니라요. 저격 영상이 올라와가지고 그거를 스크립트를 딴 겁니다. 그것도 틀어놓고서 반박하면은 그 새끼들 뭐 또 저작권이니 어쩌네 하면서 뭐 신고하고 그럴까봐. 그리고 얘기 나온 김에 제가 무슨 뭐 과거 영상 같은 거를 삭제했다. 그리고 과거 영상이랑 요즘 말이 뭐 안 맞는다라는 미친 새끼들도 존나 많습니다. 이것도 제가 몇 번씩이나 강조를 하고 몇 번씩이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욕먹는 내용들, 욕먹는 발언들 같은 거는요 거의 2019년도에 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2019년도에 나는 미친 새끼였다, 나는 병신이었다라는 말을 제가 틈날 때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발언들을 후회한다, 죄송하다, 상처받았던 분들 계시면 죄송하다라는 사과도 제가 수십 번, 거의 100번 가까이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제 구독자분들이 리섬님 무슨 영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왜 없어졌어요? 라고 하면은 아 그때랑 지금이랑 제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 영상은 내렸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을 때 30대 초반이었어요. 30살 되자마자 거의 이제 유튜브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제가 무슨 세상 만물이치를 통달했다는 듯이 막 얘기를 막 했었어. 지금 생각하면 존나 흑역사예요. 근데 지금 저는 30대 후반이에요. 애 아빠도 됐고 결혼도 했고 무슨 이런저런 경험 같은 것들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세월이 그렇게나 많이 지났는데 생각이 안 바뀌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제가 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었다고 인정을 하잖아요. 그때 내가 잘못된 생각을 했었고 어떤 정치 쪽이든 어떤 뭐 부자에 대한 생각이든 돈에 대한 생각이든 직업에 대한 생각이든 뭐에 대한 생각이든 제 생각이 바뀐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바뀐 생각을 굳이 계속 올려놓을 필요가 없어서 제가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내가 이 생각이랑 지금 생각이 다르네 하는 거는 계속해서 내린다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잘못이에요? 제가 책을 안 쓰는 이유에 대해서도 이거랑 똑같이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가 영상 같은 경우에는 내가 살아가다가 생각이 바뀌면은 내리고 정정할 수가 있는데 책은 그게 불가능해서 나는 책을 쓰는 게 두렵다. 그래가지고 나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책을 쓰고 싶지 않다. 만약에 내가 어떤 책을 써가지고 이 책이 어떤 사람의 책장에 꽂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내가 그 생각이 변했어. 근데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책장에 있는 내 책을 꺼내가지고 내 잘못된 바뀐 생각을 보면서 그 책을 받아들이면은 나는 그거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과오를 저지르는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저한테 책 쓰자고 출판사에서 온갖 출판사에서 연락이 진짜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책을 앞으로도 쓸 생각이 없습니다. 여태까지도 안 써왔고 몇 년 동안 저한테 그 컨택을 한 그 출판사가 셀 수도 없어요. 진짜로. 아니 그 정도라고요. 그 정도. 나는 내가 생각이 바뀌면은 진짜 단 한 번도 부정을 한 적이 없고 나 생각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그게 맞는 건 줄 알았는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죄송합니다라고 항상 인정을 해왔습니다. 찬우랑 다르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갖다가 제가 무슨 뭐 과거 영상을 무슨 뭐 비공개를 했다느니 과거의 업보들을 뭐 감추려고 했다느니 이런 억까는 하지 마세요 좀. 내가 뭘 인정을 안 했어 대체. 아휴. 아무튼 간에 요 정도 얘기하면은 이제 심찬우 볼륨 1은 이 정도로 납득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 정도로 납득을 못하면은 저는 그 새끼들은 정말 설득할 자신이 없네요. 이거는 정말 반대를 위한 반대, 억가를 위한 억가라고밖에 저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한 영상은 찍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제 구독자분들이라면은 이제 저한테 와서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누가 뭐 리섬님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이거 반박 좀 해주세요. 리섬님 누가 뭐라고 리섬님 욕해 하면은 오늘 알았죠? 사이버 레카 새끼들. 용찬우가 말하는 자기 상상 속의 사이버 레카
레카 말고 진짜 사이버 레카들은 사람들을 어떤 식으로 공격하는지, 왜 반박을 할 가치가 없는지를 오늘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제 구독자분들이 자기가 구독하는 유튜버가 억까를 당하면 이제 기분이 나쁘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보지 마세요. 그냥 그런 애들은 그러고 살라고 하세요. 앞으로도 저는 저를 까는 뭐 그런 새끼들한테 무슨 반박이고 자시고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고 저는 그냥 앞으로 나가고 싶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무슨 뭐 그런 거 보지도 마세요. 보지도 말고 괜히 봐봤자 화딱지만 나니까 저도 안 본다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반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반박을 하지 않냐라고 누군가가 말하면은 리섭 이 영상 바라면서 차라리 이 영상을 틀어주세요. 걔네들이 하는 주장들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고 정말 억지로 까를 위한 까 이딴 영상들밖에 없는지를 조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